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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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30기 건강의 30기 왕명수정입니다. 네, 네, 잘합니다. 네. 네. 스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요즘 젊은 부부들이 네. 그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할머니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엄마는 엄마대로 또 할머니들은 할머니대로 서로가 불만도 있고 또 갈등도 많고 네. 그리고 그 섭섭해하는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입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슬기롭게 네.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우리 큰 스님의 지혜로운 법문을 청합니다. 네, 뭐 그런 것까지 잘 알겠어요. 네, 박수로 맞이 어쨌든 간에 물어보시니까 제가 체험을 이제 보살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어떤 보살님이 오셔서 그러대요. 이거 스님 애들이 그냥 지금 막 커나기 때문에 그래서 맞벌이를 하니까 돈도 많이 물려주지 못한 처지에 아이들이라도 봐달라고 하니까 봐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근데 아이들이 또 이 참 답답한 게 이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귀엽게만 키우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의 고충을 잘 몰라요. 옛날에 김소월 신가 누구시면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너도 자식 낳아봐라 이러잖아요. 자식 낳아보는 게 뭐냐면 자식 낳아서 키워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대 자체가 전부 맞벌이를 해야 되고 또 맞벌이 여자도 직업을 가진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 상담소 그러더라고요. 뭐 다 와서 뭐죠. 여자가 직장 있느냐 뭐 이거 따진대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 상담소. 우리 결혼 상담소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또 뭐 전세에서 뭐 집을 다 이렇게 뭐 사서 내보내고 그러진 못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들 딸들 공부만 해라 이래가지고 공부해서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은 했는데 엄마 아버지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 애들을 좀 키워봤어야 하는 건데 지금 거기다 직장 다니니까. 그래서 보살님이 그랬답니다. 도저히 우선 아이를 키우는 건 키우겠는데 딸아이가 자꾸만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위를 불러놓고 선언했답니다. 내가 봐주는 건 봐주겠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육아 방식과 내가 너희들 키운 육아 방식이 좀 너무 다른 것 같다. 세대가 다르고 시대가 다른 것 같다. 얘들은 뭐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옛날에 우리는 어려웠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시어머니야 이제 엄마하고 딸이 바뀌었어. 엄마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그래서 딱 불러놓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어디 갖다 맡기라고. 내가 내 손자긴 해서 그런데 너희들하고 자꾸 의견 충돌되니까 나도 이제 내 살궁 좀 해야 되겠다. 도저히 병 걸리겠다고. 도로 그냥 보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아이를 그렇잖아요. 그 딸아이나 다 스트레스 받고 사실 그렇죠. 젊어서 지금 맞벌이 하는데 뭐가 지금 편안하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아이는 뭐 또 하나 그런 게 있거든요. 아이들 참 이게 제가 그 청년부 나온 친구한테 했는데 막 와서 울어요. 왜 우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이를 낳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다 보니까 젖이 뿌는 거예요. 직장에서 젖이 불어요. 이 딸이. 그게 젖을 못 먹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젖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걸요. 몸에도 타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북구라파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직장마다에 전부 다 이렇게 타가소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젖도 먹이고 말이죠. 나라에서 정말 좀 배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요. 무상급식이니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뱃속에서 금방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이 더 중요해요.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기 유치원까지 무렵에 이 인간의 이 두뇌 회로가 다 결정돼 버립니다.
그 회로 가지고 일생을 사는 거예요. 이건 두뇌공학에 나온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 머리가 일생을 갑니다. 뭐 다 나오잖아요. 유아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엄마하고 딸이라든지 뭐 아들이라든지 며느리라든지 맞벌이하는 집안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집안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갖다 전부 다 어디 갖다 맡기고 하는 이런 분들은 좀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이 다음에 화근이 있어요. 이 다음에 화근이 있습니다. 사랑을 제대로 못 배워요. 아이들이. 눈길 가운데도 사랑이 흐르거든요. 이 세상에서 왜 페스탈로치가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가 더 훌륭한 더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거 아니? 눈길 가운데서 말 한마디 가운데서 사랑이 흐르거든요. 학교 선생님은 그건 지식이나 가르치죠. 눈길 가운데도 뭔가 어루만지고 안아주는 거 이런 가운데서도 뭔가 사랑을 다 배우는 거거든요. 사랑이 그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기가 흘러가고 당장 봐보세요. 그 엄마 아버지 아닌 또 다른 어떤 사람의 기운 그 기운 자체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병약해지는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커나는 과정 가운데서 문제가 아주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에 대표적인 게 뭐 일진이나 왕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전부가 다 사실은 요즘에 커나오는 우리가 경기가 언제 때입니까? 1998년 언제예요? IMF거든요. 일진 지금 한 애 거의 IMF 때 출생들 한 애는 대부분입니다. 제가 다 조사해봤거든요. 상담하고 중고등학교들 여기 또 그리고 여기 뭐냐면요 사회복지관에요 비행아들 청소년들 일정한 기간 복지관에서 뭔가 하죠? 가서 봉사하고 오라고 전부 다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럼 제가 시간 있으면 만나서 물어봐요. 그건 내 아들 같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물어보면요. 아버지가 뭐 IMF 때 뭐 어쩌고 지금 IMF 1998 꼭 17년 됐습니다. 꼭 17년 됐습니다. 그때 나와가지고 그때 무렵에 있는 그때 아이들이 거의가 다 중고등학생 지금 중고등학생이거든요. 사회적인 병이 아이들 병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왜 그 얘기는 안 하냔 말이에요. 물어봐요. IMF 때 우리 아버지가 사업 망했다고. 이 사회복지관을 하니까 관심을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하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다. 또 얘기를 해줘. 얘들이 사회복지학만해서 애들 심리를 압니까? 다른 사회복지관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능인선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인데. 사회복지사들도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하여간에 어쨌든 간에 참 문제가 되는 게 엄마, 딸하고 뭐 사위하고 엄마하고 아이들 키우는데 항상 공부를 해야 돼. 법당에 좀 나오시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제대로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왕따니 뭐 이게 전부가 다 IMF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또 이제 서프라임 왔었잖아요. 이제 또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고 봐야 하는데 사회적인 비용 현상이 아이들의 비용 현상으로 다 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뭐 매일 왕따 얘기 나오고 그냥 그러려니 아니에요. IMF하고 전부 다 링크돼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아이들 키우는 이런 문제 같은 건 상당히 이것도 지금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간단한 질문으로 마칠 얘기는 아닌데 많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같이 충분히 상의하시고 좀 진지하게 그렇게 다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예, 금강의 네. 박창목 교사입니다. 네, 지금 요즘 살다 보면은 네. 본의 아니게 그 남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당할 때가 많은데요. 특히 뭐 형제간들이나 사위들 간에 비교를 당하면 그 마음의 상처는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그 장인 장모들한테 사위들이
처갓집 가면은 비교를 당한다고 네. 처가에 가기 싫어하는 그 도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점도 이럴 있습니다.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스님의 지혜를 네, 박수로 많이 고맙습니다. 네. 아이, 저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이 아까 정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팔정도의 제일 처음 첫머리는 정견입니다. 정사. 바른 지견을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라. 바른 지견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바른 생각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생각인가. 그렇죠. 아들, 딸들이 있어요. 사위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분 나쁘죠. 안 그러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딸들이 있는데 사위들이 그냥 푸념처럼 하더라고요. 사위들이 다 다르죠. 왜냐? 능력이 다르니까 버는 돈도 다를 거 아닙니까? 마음씀도 다르고. 우리 법당에 옛날에 서초동 때부터 나오는 보살님인데요. 제가 잘하는 분의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많으시죠. 근데 그 어머님의 남편이 옛날에 무슨 뭐 일본 유학도 하고 총독부에서 근무하다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또 우리나라 한국 초창기에 그 총독부에 쓰는 사람 또 안 쓸 수가 없잖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총독부의 나라를. 그러니까 고위 관리도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나이가 많이 되셨는데 아들이 여럿이세요. 아들이 여럿이세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분이 그중 아들 중에 하니까 할머니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너 엄마가 좋으냐 아버지가 좋으냐 이러죠. 그 애들이 눈치 살살 보냐. 엄마 좋다 그러나 보다. 아버지가 물어보면 아버지 좋다 그러고 엄마가 물어보라 엄마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묻지 마세요. 엄마가 도 엄마 아버지 다 좋지 뭘 그래. 근데 애들은 꼭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 편가르기. 어렸을 때 편가르기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나간 말로 할머니 그 아들들이 다 훌륭해요. 어떤 아들이 제일 좋으세요? 그랬더니 뭐냐면 누가 제일 좋대.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분이 그분 아드님 아무개는 이름을 댔어요. 아무개는 어땠더니 걔는 말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왜 몇째 번째 아들이 좋으지 했더니 걔는 용돈도 잘 주고 맛있는 것도 잘 사다 줘. 엄마들도 뇌물을 바쳐야 좋아합니다. 그 사위들이 있으니까 사위들도 당연히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 첫째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라는 마음.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저 사위가 살기 어려우면 더 내 마음이 측은하지. 그래 안 그래요? 다 한 덩어리인데. 근데 그걸 많은 사위들인데서 벌써 좀 어리석죠. 그러니까 이뻐하고 미워하는 게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면 명절날도 가기 싫지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전부 다 정견이 아니라서 그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비교를 떠났다. 부처님 어떤 분이시라? 비교를 떠난 분이에요. 응기방편, 개종종방편이라 전부가 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들, 딸들도 다 뭐라? 아들, 딸 가운데 우리 법당에 나온 부사님 계신데 하나 불구아예요. 어떻습니까? 불구아에게 뭐라?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이 보살님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아들보다 그 녀석이 제일 마음에 걸린다고. 어떻게 해서 할까? 모자라는. 그러니까 이게 사위를 비교하고 뭘 비교하고 물론 같이 사는데도 또 업장 탓이죠. 딸아이가 또 뭔가 아니 만난 그런 사위가 다 개별이 업이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엄마 아버지 만나는 것도 뭐죠? 엄마 아버지 만나는 것도 전부 다 자기 업이잖아요. 좋은 집에 태어나고 그렇지 못한 집에 태어나고 여러분 말씀이죠. 이걸 꼭 명심하실 게 부처님은 정말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전부 다 아까도 말씀이죠. 물리학자가 연구하는 소립자의 세계가 천체 물리학자는 우주를 하나의 소립자로 생각한다니까. 우주를 소립자로 생각해요.
터럭만큼만 돼도 다 부처님의 흐름이 깃들어 있으니까 이 딸 저 딸이 다 다르고 아들 딸들이 다 다를 수밖에요. 만난 며느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시는 그런 그 우리 보살님들께서는 거사님들께서는 그런 비교 심리를 떠나야 돼. 비교 심리를 떠난 자리가 부처님 마음입니다. 더 잘 살지 못하는 뭐죠? 아들 딸들 며느리가 더 뭐죠? 정이 갖고 하나라도 더 쥐어주고 말이죠. 그런 마음들이라야지 하나인 마음. 그래야지 그런 사위가 우리 장모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되죠. 자꾸만 비교하면 우열이 갈라지잖아요. 하나인 아까도 말씀했죠. 기적을 연출하는 조건. 정말 하나인 마음. 그러니까 왜 장인 장모 시아버지 되게 왜 가기 싫어하겠어요? 어느 사위는 잘하고 어느 사위는 못하고 이래 버리면 영판 마음이 쓸쓸하죠. 다녀와도 쓸쓸하지. 비교 심리는 중생 심리고요. 부처님 심리는 하나의 심리입니다. 정견이에요. 모두를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꼭 또 당부드리는데 이거는 비단 사위 문제가 아니라 꼭 당부드리는 겁니다. 아들 딸들인데 자기 배로 나는 아들 딸도 우열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에 나오잖아요. 대체로 첫째 번째 아들은 총명하고 이기적이다 이겁니다. 둘째 번째 아들은 머리는 좀 떨어지지만 인간성이 좋다. 이런 게 통계로 나와요. 왜냐? 첫째 번째 아들은 집안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둘이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만 사랑의 강도가 강하니까 머리가 집중력이 강할 수밖에. 둘째 때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마음이 릴렉스하니까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찌끄럭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머리 좀 지진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형한테 잠깐 빌부터 살라고 그러고 엄마는 형편 만드니까 자꾸 어디 아부해야 되고 하니까 인간성이 좋을 수밖에. 융통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회심리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들들의 우열에 따라서 심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형을 칭찬한다거나 누구를 올리거나 이거 큰 문제 납니다. 형제끼리 싸움 납니다. 거의가 다 싸움을 하게 돼요. 제가 쫙 보면 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부가 막 재산 싸움합니다. 그럼 스님 좀 말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말립니까? 얘기를 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 문제를 일으키는 두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럼 뭐냐면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는 형님밖에 몰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딱 그게 나와요. 벌써 하도 전 사람 많이 만나니까. 이 다음에 미래 큰 싸움을 벌이게 만듭니다. 비교가. 엄마는 어렸을 때 매일 형만 사랑하고 말이지. 형만 좋아하고 형한테 형 거만 챙기고. 그랬다고 나와요. 벌써 수십 년 전에 미래를 예비하는 겁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첫째 번째 아이는 첫째 번째 아이대로 좋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아이대로 좋고 세 번째는 세 번째대로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자기 배로 하는데 다 차이가 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걸 다. 저는요 이 사람들 만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화초 키울 때도 큰 물 주고 하지 않습니까? 화초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가요 아이들 가슴에 못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건 절대로 부처님 세계가 아니에요. 물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무슨 불평등이 성장을 난다고 하지만 성장 그 지진한 사람 어떡하란 말이에요. 사회가 나라가 뭔가 돕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네, 진박했습니다. 박수로 마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천에서 온 네. 회사원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스님, 그 사람 간에는 예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네. 예. 근데 간혹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직장 동료나 이제 선후배 사이에 있다면은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예를 들자면 뭐 이제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예, 뭐 자신의 일을 뭐 제게 떠넘긴다거나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우리 애기보살님, 그래 거기다 애기보살님 같은 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뭐 많이 계시잖아요 다. 그런데 저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에 다니면 우리 애기보살님뿐이 아니야.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은 더하지. 근데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지금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다니시거나 점점 올라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런 사극 같은 거라거나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유 그럼요. 예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암투를 하고 암술 쓰잖아요. 술술 쓰고 상대방을 거꾸로 들이고 자기가 나가려고 뭐 그런 게 별의별 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우리 불교에서는 화두라는 거 있죠. 화두는 망상을 먹고 자란다 그래요. 우리 수행한 사람은 화두를 딱 이렇게 잡고 딱 중심 잡고 가야 되거든.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말이죠. 승자는 어떤 사람이 승자인 거 아니? 왜 화두는 망상을 먹고 큰다는 거 아니? 번뇌망상이 날 때마다 화두를 딱딱 잡아먹는 겁니다. 계속 먹다 보면 이게 뭐죠? 언젠간 화두가 빵 터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화두라는 것 자체가 확철되어 터지게 되면 부처님 나라를 만나게 돼요. 확철되어라고 그래. 풍선이 터지다 보면 빵 터지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누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예의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런데 나도 성장하지만 그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죠? 회사에서 딱 끼다 보면 예절없고 있는 사람 그 회사에서 견뎌나기 어렵거든요. 내가 공격을 안 해도 누구한테 뭐라? 어떤 형태로건 간에 또 그 사람 압박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만하고 착하게 보니까 나한테 더 그런지도 몰라요. 그럼요. 그럴 때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자꾸만 뭐죠? 안아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간단한 거 쉬운 거라더라도. 그럼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점점 도저히 회사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내가 포용해주면 푸념을 하고 하다가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나만이 아니라 누구도 상대방을 혐오하거나 경멸하거나 누구도 하대할 권리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도 부처니까. 자꾸만 지나가다 보면요. 저절로 그 사람도 회사라는 데 어떤 데입니까? 격렬한 어떤 인간관계가 얽혀있고 이른바 말하면 월급을 주고 돈을 주고 하는데 말씀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인사부 정말 말씀이죠. 제가 뭐뭐한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 회사 인사보다 뭐다 그 다 체크하거든요. 평가 그 사람이 주량이 얼마고 남편이 오고 아들 딸들 다 체크합니다. 회사 내 예절 바르지 못하고 뭐하고 못하다 자기에게 암묵리의 불이익이 주어지는 겁니다. 깨닫게 돼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쫓겨나게 되죠. 회사가 또 악조건이 경기가 순환 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꼭 뭔가 그러한 상황일 때 답답하죠. 좀 더 너른 마음을 가지고 포용할 줄 알면 그 사람이 저 친구는 정말 뭔가 내가 의지하는 만한 친구다.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어요. 자꾸만 그러면 뭔가 하니 미운 오리 새끼 옛날에 안델센 동화지 나오죠. 미운 오리 새끼. 오리 새끼가 하나 있어요. 미흡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될 게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알고 보니까 뭐라? 백조의 좀 모양이 이상한 거니까 백조가 거기다 뭐라? 알을 낳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오리 새끼한테. 그게 결국은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돼가지고 날아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오리 새끼들 가운데 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오히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눌리고 하는 친구들이 어떤 경우에는 뭔가 하니 용수를 좀 튀게 되고 뭔가 이게 참 자기가 아픔을 갖다가 크게 겪은 인간들은 뭔가 뭐죠. 아픔이 터져오르게 되면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더욱더 분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건요. 살아가다 보면 언젠지 대역전의 기회가 누구에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뭔가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착하니까 저 사람이 자꾸만 시키고 뭐하고
동급생, 이른바 동급생이니까 동기생들끼리도 뭐 그렇기도 하고 말이죠. 위에 있는 사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지 모르겠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능한 한 뭐라 내 마음을 너르게 하고 자꾸만 포용하다 보면 그게 덕이 커지고, 저 친구는 회사에서도 뭔가하니 네, 다윗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럼요. 깍쟁이 같이 지난 깍쟁이 같은 친구들은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근데 참 잘 받아주고 훌륭하구나, 인품이 훌륭하구나. 남이, 내가 저 친구하고 대하는 걸 남이 보게 돼요. 내가 저 사람 보죠. 나의 눈초리를 다른 사람이 또 내 눈길을 봐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삼각으로 몇 각으로 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상대방을 포용하게 되면 그 회사 내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뭔가 하니 저 보살 저 친구는 굉장히 인품이 됐는데 오히려 뭔가 하니 어려움을 잘 감내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마음이 웃사람들의 뭔가 하니 호평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항상 덕성 있게 사는 건 언제든지 간에 나에게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사는 건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또 질문 하나 더 받겠지만 뭐냐면 11시, 12시쯤인가 이제 샷달 다 내렸어요. 막 와서 막 스님 경비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스님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왜? 12시 부근엔 경비실에 저한테 전화를 안 하거든요. 왜 그래? 했더니 밖에서 웬 술 취한 남자인데요. 법당에 자주 오는 거사 같아요. 근데 스님은 꼭 만나야 되겠다고, 오늘 꼭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저렇게 안 가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술 취했는데 왜 오시냐. 그게 바깥에 이렇게 경비실 오니까 얼굴이 많이 익어요. 법당에 열심히 오시는 분이야. 그래서 샷달 열고 그러면 경비 아저씨가 보안실 아저씨가 좀 대다죠. 식당에다가 한번 모셔놓으라고. 스님 좀 내려 모신다고 그러고 제가 옆에 있다가 이제 갖다 앉혀놓길래,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제 이렇게 약술 드시고 오셨어요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스님 제가 정신이 멀쩡해요. 스님 전 약술을 많이 들었지만 멀쩡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좀 스님 제 손을 보십시오. 손이 엉망이에요. 보냐, 저는 공돌이 출신입니다. 공돌이 출신이래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천신만고 때 회사 하나 공장 하나 운영하는데 스님 오늘 정말 기분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망나니 같은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사에. 근데 안 데리고 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관내에 경찰서가 있대요. 경찰서에 있는데 경찰서에 있는 그 아저씨 하나가, 아는 경찰 아저씨가 얘를 좀 데려다가 좀 써서 사람 만들어 보라고. 이 거사님이 아마 심덕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과자를 데려다가 공장에 썼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 성적을 못 버려가지고 회사에서 계속 문제 일으키는데 경찰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소개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데리고 살려. 근데 뭐냐면 어느 날 지 아버지가 죽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하는 것처럼 차 안에다가 라면 박스를 싣고선 가니까 달동네더라는 겁니다. 달동네인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보니까 막 건달도 있고 막 이렇게 뭐 왔는데 이제 뭐냐면 그 경찰 아저씨 말로는 나 이제 이런 세계 손 씻고 싶습니다. 저 어디 취직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이제 이분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라면 박스를 지고 왔더니 정말로 조폭이고 건달이고 그런데 사는 것도 형편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라면 풀어놓고 직원들도 가서 막 같이 그래서 이제 그날 장례 칠 때까지 자기가 다 같이 자기는 그렇게 했었답니다. 옛날에 그 직원들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 아니? 그러고 지나갔는데 이 회사에서 노사가 붙은 겁니다. 노사가 붙어가지고 직원이 200몇십 명 되는데 막 뭐 해달라고 막 그러고, 거기 또 노사하는 거기에 들어오는데 운동권 학생들이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납기는 막 중국에 물건 보내야 되고 납기는 닥쳐오는데 죽을 지경이네. 근데 위에서 창문에서 멍청하게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한 녀석이 말이죠. 막 뛰어나오더니 가운데를 탁 쓰니 가슴을 딱 풀어치는데 온몸이 문신투성이야. 너희들 나 알지? 이러더니 너희들 나 알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온몸이 문신투성이더라는 거예요. 사고뭉치. 자기가 라면 가져갔던 그 녀석이더라는 거예요. 경찰 아저씨가 소개한 그 녀석. 나 말이야 전과 몇 범이다. 나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데 해가지고 감옥에 들었는데 이 회사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잘못한 점도 많은데
나 살아오다 우리 사장님 같은 처음 봤다. 내 형님 같고 아버지 같고 말이야. 정말 내가 감사해서 내가 말은 못하지만 말이지. 야, 이러지 말자. 이러다가 나 이거 회사 망하면 나 어디 가냐. 이런 사장님, 이런 형님 만나기 힘들다 나. 그랬더니 그 좌중이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계좌가 뛰어내려가가지고 니를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납기만 맞춰라. 그랬다는 겁니다. 정말 미운 오 새끼. 그 녀석이 오늘 그 일을 다 마무리 지고 그 해가지고 소주 마시고 지금 제가 오는 길입니다. 스님 말씀대로 저는 공돌이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막 공돌이 커놨는데 어떻게 천신만고해서 공장 하나를 만들어서 지금 이거 가고 있는데 오늘 이런 일이 벌어서 정말 항상 저 골칫덩어리 경찰 아저씨가 속에서 할 수 없이 데리고 있고 그런 녀석인데 오늘 정말 제가 스님 너무 큰 걸 느꼈습니다. 이러고 오셨더라니까요. 세상엔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간에 능인선언도 마찬가지야. 베라벨 일. 옛날에 절 가르쳐준 큰 스님께서 저 그러시라고요. 중이 세상에 나가면 분명히 내가 너한테 얘기할 때 다 믿어라. 다 믿어. 이놈도 믿고 다 믿어라. 그게 개과천선 시켜주는 길이다. 세세생생 다 갚게 되고 받게 되는 거니까 뭐라고 막 따질 거 없다. 다 받아들이고 다 믿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100% 살진 않았지만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운 오리 새끼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도 지금도 말씀해 미운 오리 새끼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뭔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말이죠. 그럼요. 그런 도리가 다 있는 거니까 항상 뭔가 좀 이렇게 포용하는 마음으로 살면 덕이 될 때가 또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를 맞습니다. 네, 맞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네. 59기 강여실도입니다. 스님의 좋은 본문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술 담배를 많이 하는 남편에게 그러다가 건강 상하면 술 좀 줄여라, 네. 담배 좀 끊어라 잔소리하면 자신은 건강 체질이어서 괜찮다고 합니다. 네. 평생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남편의 체력과 건강이 예전만 못한데도 여전히 큰 소리만 칩니다. 네.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없고 스님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저런 질문들은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거사님 가운데 술, 담배가 나쁜 건 다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보도해 보니까 특히 여자분들, 임산부들은 술 한 방울도 나쁘다고 신문에 나왔잖아요. 임산부들 특히. 그러니까 그 며느리나 또 무슨 그리고 또 젊은 분들도 술 같은 거 마시면 진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뇌 이거 대뇌 신피질 같은 거는 뉴런이라거나 사이냅스 이런 데는 알코올에 대단히 약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다운시 증후군이라거나 무슨 정바가 전응아 이런 아이를 낳는 그런 산모들 보면 아이 낳을 임신할 그 부분에 꼭 술 마신 경험이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술을 즐겨 마시고 난자가 별로 건강한 난자가 안 돼요. 자, 그런 건 놔두고 우선 술과 담배는요 기호식품이라고 그러지, 그지? 기호식품. 그 술과 담배는 뭐냐면 다른 것에 대한 즐거움을 별로 많이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애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술이 주는 어떤 그런 그 해방감, 알코올이 주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 해소의 어떤 니코틴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유사한 질문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글쟁이들은 워낙 이게 글이 마음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핍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담배 한 갑 사가면 한 밥 먹고 들어올 점심때쯤 되면 또 이제 한 갑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퇴근할 무렵이면 또 집에 가서 글 써야 되고 기획기사 쓰다가 보면 또 그냥 또 하루에 한 갑, 두 갑 이상, 세 갑, 두 갑 반 이상 핍고 막 그런데 대부분이니까 하도 게 백이다 보니까 모가지가 날아가서 도망가 있는데 지산 꼭대기 도망가 있는데도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담배를 도저히 참 무섭대요. 그래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내려와서 등산객 따는 길 가서 꽁초 주서 담배가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꽁추소 피고 하다가 보다가 이거 산에까지 와서 네가 이렇게 이런 걸 못 이길 정도면 참 이거 곤란하지 않냐. 마음의 각성, 이 각성 상태라잖아요. 그것도 각성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심정. 술도 마찬가지예요. 향정신성 의학이라고 그러는. 니코틴도 마찬가지고 뭐 필로폰 같은 코케인 같은 거. 이런 향정신성 어떤 의약품이랄까? 어떤 향정신성 마약 같은 거 말이죠. 그것도 다 마약 같은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이니까. 사실은 마약 중독보다 알코올 중독이 더 무섭습니다. 마약은 걸리면 필로폰 같은 거 영창 가잖아. 그중은 이른바 술, 담배 널려 있는 거니. 특히 술은 널려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도 아주 무섭죠. 그런데 제가 아까 보살님이 이렇게 mongo하니 질문하셨으니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보면 우선 술이나 담배 같은 거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웅수 거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세무살. 제가 이제 우선 말씀이죠. 첫째, 몇 가지 단계가 있어. 제가 보니까 김웅수 거사님은 세무살 하셨는데 돈을 잘 버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하셔. 마누라 보살님 너무 착하고 술을 너무 좋아하셔. 그 보살님이 건강을 상해가지고 저거 편찮으시면 어떡하나 싶으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와서 상담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살님 그냥 잘은 모르겠지만 우선 기도부터 해라. 간절한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통해야 되니까 이심전심으로. 우선 첫째로 뭐냐면요. 내가 당신을 대체로 보면 답답하니까 갑갑하니까 그게 표현을 못하는 게 담배 같은 옛날에 뭐 보면 말이죠. 어렸을 때 보면 담배 연기하면서 도나스 푸는 거. 도나스 만드는 거 재밌어가지고 막 담배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하여간에 이 담배나 술 같은 거 많이 피시는 분들은 아내가 뭔가 하니 담배나 술 역할을 한다면 이상하지만 자꾸만 피지 말라 그러면 뭐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대립 심상이 더 커진다니까. 잔소리 하지 말아봐봐. 잔소리 하지 말아보고 이른바 말하면 마음 가운데 정말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합니다. 그런 걸 몸으로 마음으로 보여줘 봐봐.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는데 이 보살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 제발 술 좀 끊게 해달라고. 근데 하루는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하루는 이상하다. 요즘 말이야. 옛날엔 술 맛이 꼭 꿀물 같았대요. 술 맛이 꿀맛이었는데 요즘엔 술이 너무 써. 술이 너무 써 이더래요. 왜 그러지? 술 맛이 달라졌어. 여러분죠? 맛이 달라집니다. 그럼요. 신장이 불보살님이 그런 거 하나 안 들어주시겠어요? 술 맛이 쓰다고 막 이러더니 술 맛이 써. 그러더니 말이죠. 이게 뭐가 통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보 정말로 당신 대단하다. 이 보살님이 또 뭐냐면 바깥에 내 아는 친구들 말이지 신랑들 가운데도 술 그렇게 마시고 담배 피우는데 그렇게도 안 돼. 그걸 당신이 다 이렇게 끊는 걸 보니까 당신 정말 결단력이 대단하다. 이제 칭찬. 애들은 뭐죠? 칭찬은 뭐야? 고래도 춤추게 한다면 못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가 사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고 자기가 뭔가 사랑하는 마음, 사랑받는 마음 그런 걸 채울 수 있으면요. 기호식품을 꼭 취하지 않더라도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대체로 마누라들이 바가지를 많이 긋습니다. 제가 쭉 통계를 내보니까 바가지를 많이 긋고 쭉 보면 벌써 보살님이 그냥 뭐 이렇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같이 제가 그럽니다. 보살님 포장마차에 가서 같이 마셔. 잠깐 마시는 분들 나도 한 잔 주고 말이지. 같이 말동무하고 친하면 그러면 집에 와서 내가 사줄게. 내가 오늘 술 끓여줄게. 가서 마담 노릇 하는 거예요. 미쓰김한테 맡기지 말고.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점점 커지면 아이고 바깥에 무슨 뭐 여자 만나는 거 지금 마누라 아니에요. 그래도 아내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옛날에 황실에서 무슨 뭐 술 마시고 그럴 때 다 뭡니까? 황실에서 마시고 술집에 가서 마시고 그러면 천박한 거 자기들 다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막 술 마시라고 강권하고 뭐 여자 만나고 강권하고 그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그런 분을 만났는데 참 훌륭한 분인데 보살님인데 말이죠. 남편이 바람 피는 걸 다 알아. 아들이 거기 가서 회사에 일하고 그리고 다 아는데도 참 정말 그 보살님 대단하대. 남편이 뭔가 자기가 막는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막 강권하고 그래서 남편이 뭔가 그래가지고 건강이라도 상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나이도 많으신데 그래서 자기가 그냥 참고 말아버리고 그런답니다. 괜히 쓰러지기라고도 하면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항상 원리는 그래요. 가만히 판단한 원리는 내가 이와 같이 뭔가 남편을 자꾸만 제지하고 하는 것보다 그분이 결국 우리는요 이 중추가 이른바 말하면 그 전에 말씀했죠 기호중추 뭔가 이른바 먹는 거 있잖아요. 이른바 K2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식욕중추하고 성욕중추가 붙어 있습니다. 쾌감을 느끼는 중추가 같이 붙어 있다니까요. 다른 것으로 자꾸만 즐거움을 채울 수 있으면요 구태여 그것을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면 그게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뭔가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자꾸만 잔소리하고 막 이러고 하면 말이죠 오히려 더 키워버린다니까요. 포용하고 하면 녹아버린다니까요. 원리가 다 마찬가지니까 술 마시고 담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그죠? 뭐 어떤 분은 그래.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오히려 그 스트레스 푸는 게 나의 건강에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다 뭔가니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 같은 마음이랄까 약사이레벨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게 녹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예를 보면 우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아내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불보살님의 간절한 마음이 감흥을 하면요. 심신감흥이 뭐라? 불화야 영양상동이라. 깊은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남편의 건강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요. 감흥을 합니다. 불화야 허망하지 않아서 메아리와도 같이 그림자와도 같이 꼭 반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꼭 해보시고 도저히 풀지 않는 일은 정말 아내와 남편을 진정으로 생각하시고 이러고 그러면은 자기들 그게 풀리지 않을 수 없지. 뭔가 마음 가운데 맺혀 있는 게 많아서 그래.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부하십시오.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